자, 안녕하세요. 부산 파충류샵 유튜브 채널입니다. 자, 저번에는 이제 메이팅하고 습식은 진짜 세팅하는 것까지, 알을 이제 기다릴 준비에 대한 과정을 조금 쉽게 가장 기초부터 그다음에 저희 팁을 넣어서 이렇게 알려드렸다면, 자, 이번에 진행해볼 컨텐츠는 이제 알을 낳았으니까 알 관리하는 방법, 그리고 이제 해칠링 관리하는 방법, 이런 거를 조금 뒤에 넣어서 이제 여러분들도 이쁜 레오파드 개코 베이비 기다릴 수 있게 조금 도와드리는 방법을 위해서 촬영을 진행하게 됐고요. 자, 앞에 날짜 적히신 거 보이시죠? 4월 14일 그리고 4월 7일 최근에 나온 친구거든요. 그래서 미리 얼굴 한번 보여드리면 너무 이쁜 텐저린 친구가 나왔고요. 우리 망고란 친구의 애기거든요. 그리고 이 친구는 저희 스노우에서 프로젝팅 넣었었는데 파이드기가 처음부터 다분해진 녀석. 네, 이런 친구도 정말 이쁘게 커요. 그리고 저희 파충류샵에도 많이 있고요. 자, 이 점 꼭 참고해 주시고, 자, 방금 해칠링을 보여드렸는데 저번에는 이제 메이팅 하고 나서 이제 알 같은 거를 조금 낳았다. 자, 보통 메이팅 들어가고 한 달에서 그 안에는 알을 낳는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알이 나오면 사실 여기서부터는 사람의 영역보다는 이게 인큐베이터의 역량의 영역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은 이제 인큐베이터 또는 이 친구들을 부화시킬 준비를 할 건데, 이제 첫 번째로 이제 알은 보통 3주에서 한 달 사이에 나와버리면 이제 알을 어디에 보관할까가 핵심이에요. 통 같은 경우에는 사실 자율이거든요. 자, 어떤 통을 사용할까는 자율인데, 제 예전에 레오파드 개코 키우시던 분들은 아시겠지만 다이소에서 파는 예전에 국민 아이템이었어요, 해칭할 때. 그래서 이 정도의 통을 항상 이거 한 20개 정도 준비하고 알 계속 받고 있는데, 이 통의 장점이 칸이 나눠져 있어요. 그래서 이 칸당 이제 알을 보통 2개씩 넣고, 그 다음에 이렇게 마킹 레코딩을 해가지고 누구한테서 나왔다 이 기록을 꼭 해주시면 이제 나중에 베이비들 안 헷갈리고, 네, 그 점에서 좀 중요하거든요. 인큐베이터 세팅인데 여기 같은 경우에는 익숙한 그림이죠. 렉사예요. 네, 렉사에서 하는 이유는 레오파드 개코 이제 온도별 이제 성별이 정해진다고 하잖아요. 저희가 보통 암컷으로 부화시킨 친구들은 27도, 네, 그 정도에서 암컷으로 잡고, 그다음에 렉사 온도가 저희가 지금 31도 세팅이 돼 있는데, 여기서 이렇게 부화시켜 버리면 수컷을 타겟으로 이제 온도를 잡고 이제 해칭이 시작되는 거죠. 수컷 같은 경우에는 30일에서 40일 정도에서 부화가 가능하고, 암컷 같은 경우에는 보통 저희 같은 경우에는 2달 또는 70일 정도 그 안에서 나오더라고요. 이제 통 있고 중요한 거는 이제 여기 있는 바닥재. 자, 수컷 온도 바닥재는 이제 인큐베이터는 공기를 데워주는 느낌이라면 렉사는 사실 하부 열원이잖아요. 조금 바삭한 느낌도 나긴 나는데, 자, 근데 여기서 너무 건조한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많은데, 자, 에코스 이용하실 때는 알을 조금 파묻는 것도 방법이에요. 그래서 습도 부분에서 조금 지켜주면 좋고, 아무래도 렉사 특성상 하부에서 열이 올라와 버리면서 밑에서 물을 증발시켜서 위로 모이게 하잖아요. 이럴 때는 환기 한 번씩 시켜주셔야 돼요. 왜냐면 뚜껑에 물이 맺혔다가 아래 만약에 물이 떨어진다 그럼 이 친구들의 생존에도 조금 안 좋은 영향을 끼칠 수도 있고, 바닥재 같은 경우에는 너무 건조하면 알이 또 찌그러들거든요. 그 점 꼭 참고해 주시고, 사실 알에 대한 케어 부분은 이제 사육사분들이 조금 이제 신경을 좀 써주셔야 되는데, 이제 바닥재가 너무 말랐다 그럼 분무기로 물 뿌리는 게 아니라 알이 있으면 이 주변에만 물 뿌리면서 이제 습도도 조금 잡아주시고, 그리고 이제 해칭할 때 쓰는 이 통도 선택하는 건 자율이라고 했잖아요. 저는 일단 여기서 환기구가 없는 아이템을 이용하긴 하는데, 높은 습도 보존율을 위해서 이용하긴 하는데, 또 그 구멍이 있어가지고 환기가 가능한 이런 에그트레이를 이용하시면 사실 조금 습도도 좀 나가는 느낌도 있어가지고, 이제 그 부분 꼭 참고하셔서 나의 기호에 맞게. 왜냐면 메이팅이나 아니면 또 이제 레오파드 개코 부화까지 제가 천천히 항상 설명을 드리는데, 이거를 들어도 이해 안 되신다는 분들이 많아요. 결국은 내가 직접 한번 경험을 해봐야 알 수 있는 거고. 자, 그리고 레오파드 개코 온도 관리할 때 너무 인큐베이터 열었다 닫았다 하시면 온도 스윙이 나거든요. 온도 스윙이 자기가 표적한 온도가 있는데 거기서 내려갔다 올라갔다가 너무 많이 해버리면 다른 파충류랑 다르게 레오파드 개코는 눈이 짚혀 안 좋은 수도 있으니까 그 점 꼭 참고하시고, 그 다음에 너무 신기하고 이쁘잖아요. 알 보면 얘들 또 언제 나올까 또 이제 그런 느낌도 많이 들고 이쁜데, 그래도 이 친구들이 건강하게 잘 부화시키는 게 이제 여러분들의 역할이니까 꼭 참고해 주시고. 자, 이게 수컷 온도 해칭을 위한 렉사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첫 온도 해칭을 위한 인큐베이터를 한번 보여드리면, 여기 있는 거는 인큐베이터 라인인데, 자, 오른쪽에 있는 게 미입장이고, 그 다음에 왼쪽 같은 경우에는 제가 직접 개조한 와인셀러거든요. 보통 이게 국민 인큐베이터여가지고, 미니짱 같은 경우에는 모델 같은 경우 MZ20 국민 인큐베이터로 사용하고 있는데, 여기서 중요하신 거는 앞에 온도가 적힌 게 보이시면 26도라고 나오잖아요. 이게 저희가 잡고 싶은 온도, 하지만 인큐베이터 내부 온도는 사실 다를 수가 있어요. 이쪽 같은 경우는 26도로 잡고, 얼마 전에 인스타일도 소개드렸지만 저희 차하겠고 알 잘 자라고 있거든요. 그리고 인큐베이터를 열어보면 현재 온도가 25.5도 이 정도로 나오잖아요. 내가 표적하고 싶은 온도는 이 온도인데
안에 있는 온도는 좀 다를 수 있으니까 거기에 맞춰서 세팅값을 조금 조절해 주시고, 그리고 미인장은 사실 또 밖에 있는 외부 온도 때문에 좀 흔들리긴 하거든요. 그리고 인큐베이터 제품은 쿨링이 될 때가 시원한 바람이 나올 때가 따뜻한 바람이 나올 때보다 온도 스윙이 잘 안 나요. 그래서 모든 인큐닉은 공통이거든요. 뜨거운 바람이 너무 나왔을 때 그거를 식히려고 나오는 차가운 바람, 이 느낌으로 이제 고정하신다 생각하고, 인큐베이터의 온도는 내가 보통 이제 평소에 있는 기온, 그 다음에 내가 내 방에 있는 친구들의 이제 사육 온도, 그 다음에 인큐베이터의 온도가 얼마나 변할지까지도 조금 생각하면서 중간 지점을 잡는 게 제일 좋아요. 일단 건강한 레오파드 개코를 나오기 위해서. 왜냐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잘못 이렇게 온도 스윙이 발생하면 눈이 찝힌데, 경미하면 괜찮은데 진짜 심한 애들은 나와도 눈 쪽에 대한 눈병이나 탈피부전이나 질환들을 달고 살아야 되는 애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점 꼭 참고해 주시고, 여기는 이제 와인셀러 직접 개조한 제품인데, 여기도 지금 현재 알통이 하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부화시키고 있는데, 반대로 여기는 아까 하부 요런이 아니어가지고 안에 갇힌 습도가 잘 유지되는 편이에요. 그 점 꼭 참고하시고, 그리고 와인셀러 여기 있는 인큐베이터 같은 거 혹시나 제가 나중에 컨텐츠로 이제 와인셀러 인큐 개조하기 이런 것도 따로 한번 만들어 볼 건데, 그때는 한번 보고 참고하시고 따라 만들어 주셔도 좋고요. 그래서 인큐베이터는 이렇다라는 거를 조금 설명을 드려요. 진짜 중요한 거, 자 저기서 이제 알통에 있는 바닥재 어떤 거 쓸 건가 이런 것도 물어보시는 분들 많아요. 근데 저렇게 칸형으로 이렇게 나와 있는 이제 이 통을 사용하시는 경우도 있고, 이제 그냥 한 통에 그냥 사이즈 맞춰가지고 다이소 같은데 방문해 보면 미장 안에도 하나 딱 한 층 꽉 차게 차는 그런 통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이용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그때는 마킹 잘 해주시고 꼭 기억하셔야 되니까 누구 베이비인지 헷갈리면 안 되니까 그렇게 마킹 잘 해주시고. 자, 그다음에 여기 있는 바닥재를 어떤 거 쓸까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 많아요. 근데 여기서 사용할 수 있는 선택지가 에코스, 질석, 그 다음에 슈퍼 해치 등등 많은데, 일단은 제가 습관이 그래서 그런 건지 또는 아니면 가성비 때문에 그런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냥 에코스로 꾸준하게 진행하고 있거든요. 이렇게 에코스로 진행하는 것도 방법이고, 그 다음에 슈퍼 해치도 써봤는데 나쁘지 않은 것 같고, 펄라이트도 이렇게 나쁘진 않은 것 같고, 결국은 제가 봤을 때는 선택, 나는 어떤 게 편하다, 나는 이럴 때 애들이 잘 나오더라 했을 때 저는 그냥 에코스로 한 표 할게요. 일단 가장 저렴하고 가성비 있고, 그리고 에코스는 자체 정화 능력이 있는 바닥재니까 그렇게 썩거나 그런 것도 좀 보기 힘들고, 네, 저는 이 느낌이 너무 좋고요. 기다린 레오파드 개코 이제 해칠링들이 나왔을 때 주의하셔야 할 점은, 해칠링들은 사실 겁 진짜 많아요. 그리고 너무 예민하고 겁이 많아가지고 세상에 처음 나왔잖아요. 그래서 애기들이니까 겁이 좀 많은데, 이 친구들은 처음에 나왔을 때는 보통 3일에서 4일 정도는 기다려 주셔야 돼요. 3일에서 4일 동안은 밥도 안 먹고 그냥 물만 마시고. 앞에 보이시죠? 조금 녹색 변 같은 게 보이시는데, 이게 원충 감염에서 나온 변이 아니라 이 친구들이 처음 탈피하고 그 다음에 먹고 나당이나 이런 거를 포함해서 배설한 첫 변인데, 이 변이 나온 걸 확인했다 그럼 그때부터 이 친구들 먹이 관리를 해주시면 되는데, 레오파드 개코는 이제 먹이 붙임이라고 하기에는 조금 난이도가 그렇게 어려운 편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먹이 붙일 때는 충식도 얘들보다 조금 작은 사이즈, 왜냐면 미럼 같은 것도 이렇게 한번 돌고 그러면 애들이 겁을 먹어가지고 밥을 안 먹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조금 반 정도 잘라주시고 이제 즙으로 좀 얇게 해주시고, 이게 밥이라는 걸 인지시켜주는 과정, 네, 그게 핵심이어서 꼭 기억하시고, 네, 그렇게 해서 이제 부침하시면 되고. 그래도 죽어도 안 먹는다 그러면 요즘은 시드도 좋아지고 아이템도 좋아졌잖아요. 그래가지고 사료를 조금 묽게 타가지고 이제 사료 형식으로 주사기로 주는 방법, 그런 것도 있으니까. 사실 해칠링 관리는 제 경험상일 때 난 죽어도 밥 안 먹겠다 이런 애들 많이 없거든요. 레오파드 개코 또 시원하게 먹는 게 또 매력이잖아요. 4월 14일 최근에 나온 친구인데 해칠링 너무 이쁘지 않아요? 우리 망고라는 친구의 베이비인데 너무 이뻐요. 아까 제가 해칠링 겁 많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레오파드 개코 요만한 사이즈는 사이즈도 이렇게 작은데 물어봤자 사실 얼마나 아프겠어요. 근데 좀 겁이 많다라는 느낌을 보여드리면, 풍선에 바람 빠지는 소리 들리시죠? 너무 귀여운데, 네, 이렇게 또 예민하고 하니까 애들 너무 자극시키는 필요는 없고요. 보였죠? 해칠링 너무 귀엽고 이쁘잖아요. 그래서 이 친구들 세상에 나와줬으니까 네, 맛있는 거 많이 먹여주고 건강하게 키우는 게 또 저희의 목표잖아요. 그리고 이제 아까 전에 처음에 이제 알에 대한 관리하는 방법을 조금 말씀드렸는데, 근데 레오파드 개코가 메이팅이 들어갔다 해가지고 무조건 유정란이 낫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제가 사진으로 보여드릴 건데, 자, 사실 눈으로 봐도 무정란인 경우가 있고 이제 만져만 봐도 유정란인 경우가 있어요. 사실
유정란은 만졌을 때 애초에 갓 나왔더라도 조금 딱딱한 느낌? 네, 그런 게 있어가지고 아 이건 유정란이다. 근데 또 반대로 만졌을 때 너무 물렁했을 때 또 무정란이다. 이런 느낌도 있는데 눈으로도 확인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만져서 또 이제 확인도 할 수 있지만 제일 좋은 거는 후레쉬 비춰가지고 검란을 해보시면 돼요. 그 핵이라는 걸 확인하셔야 되는데 핵은 빨간색 테두리 같은 게 처음 나왔을 때 얇게 보이거든요. 그리고 유정란인데 나왔을 때 처음에도 확인이 안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에그 트레이를 또 하나 만들어서 이제 무정란인지 체크하는 그런 통을 따로 만들어 놓거든요. 그래서 보통 3일이나 4일 지났을 때 갑자기 또 핵이 보이는 경우도 있어서 이 점 꼭 참고해 주시고, 그 다음에 만약에 유정란이 있다 그럼 또 이제 원래 사용하시던 트레이 옮겨 주시고 무정란은 가감하게 이제 버려 주시면 되거든요. 자, 그리고 해칠링 같은 경우에는 꼭 밥을 잘 챙겨 주셔야 되는 게 얘들 크게 생각하면 한참 클 때잖아요. 한참 클 때니까 밥 잘 챙겨 주시고, 그리고 반대로 성체나 이런 좀 사이즈가 있는 친구들에 비해서는 이제 영양학적으로 불균형이 왔을 때 MBD나 이런 거에도 취약하니까 그 조금 참고해 주시고요. 그냥 밥 줄 때 이제 칼슘이나 비타민 이런 거 영양적으로 잘 챙겨 주면 그렇게 크게 문제는 없더라고요. 이렇게 가장 기본적인 거, 그리고 저희 파충류샵에서 이 친구들 해칭하는 방법 이런 거 통해서 조금 간단하고 가장 기본적인, 그리고 저희의 주관적인 생각이 담긴 이제 그런 거를 조금 말씀드려봤는데, 자, 많이 도움이 되셨는지는 모르겠는데 여기서 저번에 말씀드렸던 추가의 변수, 에그 바인딩 또는 이제 탈피 부전, 베이비 탈피 부전, 그 다음에 도중에 해칠링인데 먹이 붙이면 안 된다, 이런 애들은 제가 또 영상에서 따로 다룰 테니까 혹시나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저희 파충류샵 인스타로 언제든지 DM 주시고, 그리고 이쁜 꼭 레오파드 개코 베이비 해칭하셔가지고 그 행복감이 진짜 말도 못하거든요. 처음에 이제 애가 딱 나왔다 보면 진짜 너무 이뻐요, 진짜 진심으로. 저도 그때 출근하기 전에 이제 아침에 인큐베이터 열었는데 딱 나와 있었을 때 와, 출근하는데 너무 설레고 기분이 좋더라고요. 그래서 그 느낌 이제 여러분들도 이제 느껴보셨으면 좋겠고, 자,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거 있으면 언제든지 여쭤보시면 저희가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자, 이상 파충류샵이었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릴게요.